먼저 우리 농장을 찾아주신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좀 많이 저도 부족하지만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포도를 시작하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고향 들어오기 전에 그 현대중공업의 품질관리부에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다가 연치 않게 포도나무는 이제 동성이 하라고 심어줬는데 재배를 안 하고 나와보는 바람에 제가 83년도에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캠벨버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캠벨을 시작해가지고 재배하면서 또 85년도에 뭡니까 농협대학 이제 한남용 우리 대장님하고 김성현 의원님 전부 일주일간 졸업생 같이 했습니다. 처음 보고 우리 한 사람들이 거기가부터 시작해가 한국 포도에 해가 총무이사 하면서 뭐 해외도 뭐 미국, 일본, 터키, 이탈리아 뭐 쭉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러고 이제 하우스를 시작한 게는 꿈이 하우스를 하십니다. 그때 처음 하우스하고 하고 싶어 했는데 5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오니어부터 시작했습니다. 피오니어 시작해가지고 해보다가 거봉, MBA 그러고 이제 2001년도에 강혜원 씨 만나가지고 농장에 가서 이제 경조정 포도하고 유럽종 포도를 갖고 들어오는 계기가 이제 유럽종 포도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재배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토양이 우리 지역이 뭐 석회암지대인지 몰랐습니다. 캠벨어리를 재배하니까 당도 23도 25도로 가는 알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토양 검사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우리 지역이 석회암지대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만 줘도 물만 태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pH가 아무것도 석회도 안 줘도 전에는 안 되는 이유가 그거를 모르고 옛날에는 뭐 그것도 였고 많이 와 이거 폐하석 하면 였고 해가지고 pH가 8.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걸 낮췄는데도 애먹어서 가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되고 유럽종 재배하니까 유럽종은 굉장히 그 pH 8에서 8.5까지가 재배가 잘 되더라고요. 재배가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유럽종 포도하고 저희 농장 저기에 거쳐간 포도는 한 100가지 품종이 넘습니다. 넘는데 2001년부터 경조정을 재배해 오면서 요 품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 없애고 정령이라든지 뭐 알렉산드리아 뭐 유럽종 포도 그래도 내놓으려 하는 포도는 재배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우리 농가들이 이제 첫째 해야 될 거는 외국에서 육종되는 거는 재배하면은 반드시 지역에 맞나 안 맞나 실험을 해보시고 재배해야 되고요. 그런 품종들은 보면 시험는 거든지 전부 사막 지역입니다. 미국이든지 터키든지 뭐 더운 지방이 하기 때문에 안 맞다 하는 거 아시고 반드시 동양에서 육종했는 거. 요거는 경조정은 북경식물에서 육종해서 중국 했기 때문에 요 기후에 맞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그렇지만은 이 품종이 제가 접하면서 2001년도에 우리나라 기후도 아예 열대로 바뀌어가겠다. 20년 전에 바뀔 것이다 생각하고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온이 높아지니까 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을 때는 사비가 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쪽 비닐, 저 하우스는 비닐로 일산 비닐이었습니다. 40도로 가도 않습니다. 경조정은 햇빛을 드러내도 일소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40도로 가도. 그래서 40도로 가면 빈 것이 있습니다. 할 때. 그래서 이제 경조정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재배하는데 사실은 뭐 숱한 시험차 거쳤습니다. 접을 3번 바꿨습니다. 최종 한 번 바꾸면 5년입니다. 2번 바꿨고 3번째 바꿔가지고 15년, 16년째 되는 해에 이게 한번 바라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전부 제가 접을 붙였습니다. 오폭에 붙였는 건 제가 접 붙여 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후리 대목에 대형 포도원에서 붙여옵니다. 내가 여기서 그래도 경조정이 3년생부터 잘라린 나무를 표시해 뒀습니다. 선발합니다. 선발. 크고. 그래서 그거를 선발하고 했는데도 또 붙여오면은 그게 생깁니다. 변이 생겨가지고 또 잘 자라주고 하는데 그런 선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직 선발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수영도 전문가 강영원 씨 하는 거는 평택시를 저도 평택시 다 했습니다. 했지만은 너무 일이 많고 또 불편하고 여자들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수영도 좀 개발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지하면은 다 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이제 먼저 이 포도 주산지를 경조정 주산지를 만드는 꿈입니다. 꿈이라 가지고
군수님하고도 흔쾌히 하시고 기술센터 해가지고 하구선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아시스가 좋도록. 그래서 이제 군이 나아가서 전국에 이 품종만큼 맞서 따라갈 포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경전만큼. 그래서 이제 이 품종을 전국에 확산시켜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꿈이기 때문에 우리 오신 분들 잘 하셔가지고 제가 하면은 원래 연말 되면 재배지도 만들 겁니다. 수영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공유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러고 이제 이 품종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해가지고 시식하면서 오면은 애들이 탁 먹으면은 요거는 찾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했습니다. 정정포도가 맛이 참 좋습니다. 이거는 키로당 2만 원 캐도 없어서 못 파는데 정정은 10,000원 캐도 안 사갑니다. 씨가 있다고. 정령 한 나무도 이제 크게 해가지고 1,500송이 따봤습니다. 한 나무에 1,500송이. 거의 뭐 801kg 됩니다. 수확량이 엄청 나오지. 신경질 내가 누사 못 재십니다. 경조점은 2만 원인데 그거는 10,000원도 안 사니까. 그렇게 해서 씨 없는 걸로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씨 없는 품종도 미국서 갖고 온 품종도 해봤고 터키에 가가지고 지금 술탄이 가는데 그건 톰슨 시드레스입니다. 미국 가셨는데 그것도 재배해보니까 열과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재배해가지고 열과 맛도 없고요. 또 때로는 하면 뜨거운 맛이 생겨가지고 못 가하고 제가 볼 때는 토양하고 대로하고 그 지역의 기후하고 맞아야 됩니다. 보통과의 우리가 다른 걸 재배해도 어떤 데 가면 대수 잘 되고 사과 잘 되고 잘 되듯이 그지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후에 맞는 품종. 재배해보면은 여기까지 재배해보면은 잘 되는 품종이 있어야 있고 그러고 이제 경조정은 일단은 제가 재배용 견자로서는 pH가 7되는 데서는 재배가 안 되더라고요. 삽이 끼고 하는데 8 이상 8에서 제가 8.3 맞췄습니다. 맞추는 거는 황으로 합니다. 토양 소도 때문에 황이 요즘 제품이 잘 돼 나와가지고 저는 이제 농자재를 전부 전에는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일절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은 약해를 일으킬 용량 많습니다. 정정한 수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구입해가 쓰는데 구입해 쓰는 것도 이제 농가에 합니다. 이런 제품들, 황제품도 pH 4부터 pH 12까지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 10에서 11을 씁니다. 토양 관주다, 토양 소독 겸 관주하고. 그러니 pH를 항상 이제 8에서 8.3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몇 차례 이제 하고, 지금 요거 했는 게 동기소독을 한 번 하고, 황제품 한 번밖에 사용했다. 아직 고래 2개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안 해도 일절 그지.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깍지벌레도 없습니다. 개미 때문에 하잖아요. 개미가 그지. 벌레 있는 걸 발견해 줍니다. 그걸 개미가 잡습니다. 개미는 나무에 가가지고 둘러보면 잡으면 됩니다. 깍지벌레는. 개미가 올라가면은 개미 찬 나무를 제가 이제 농장에 들어오면 2시간 돕니다. 쫄골이 다 돕니다. 나무마다 2시간 딱 걸립니다. 도는 때. 쭉 돌아가다가 2시간 돌아요. 그러면 이제 개미 있는 데는 표시해 놓습니다. 표시해 놨다가 이제 집사람 보고, 아, 개미 나온 거 생기네. 잡아라 하면 깍지벌레 있습니다.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그지. 빈대 한 마리 전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렁이가 물 많이 주면은 왜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나 하면 그지. 초생 재배를 하고 물을 많이 주면은 지렁이가 이제 물이 수분이 쭉 한 들어가면 이제 지렁이가 타고 내려갑니다. 심 밑에 있는 수분이 위로 올라옵니다. 지렁이 구멍을 통해서 습도 조절이 자동으로 됩니다. 나무는 그렇잖아요.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영양분을 빨기 때문에 지하 내 뿌리가 여기에서도 1m, 2m 영양을 빨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물은 이제 한 달,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줄여갑니다. 줄여다가 이제 개화가 딱 되잖아요. 개화가 딱 되면은 그때는 이제 개화 몇 개 필 때 물을 딱 줍니다. 물을 주고 한 열흘 좀 지나면은 비대됩니다. 그때 열흘. 그 다음에 이제 또 거리를 띱니다. 보름. 물량은 우리가 이제 요거 120에서 140 나오는데 한 번 돌리면 12시간 돌립니다. 12시간 돌리는데 이제 20분 바닥 캐고 35분 돕니다.
돌아가니까 보통 그래 계산해 오면은 한 30, 우리는 물론 전복 줍니다. 대신에 거리를 멀리 합니다. 거리를 멀리 하고. 그리고 우리 경조정은 또 순환장치가 다 장치되어 있습니다. 저게 순환장치입니다. 공기 순환팬. 저거 장치하고부터는 흰가루병이 없습니다. 흰가루병. 그거 세 개 했습니다. 흰가루병. 다 망쳤어요. 입사 어떤 품종도 18도 이상 되면 출하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있다 보이기에 뭐 실패도 하고, 그래도 우리 가잖아요. 집사람 합니다. 당신 약 치는데 하우스에 했으면은 할 말이 되겠다. 그렇지만 이 공기 좋은데 바깥 공기 슬슬 불어여주지. 밤 되면은 그 한데 하기네 이제 안 들는 것도 그하다 하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전국에 같이 공유하면서 경제적 재배를 한번 하고, 이 포도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생협에 이제 쭉 들어갔습니다. 생협 서울연대에 풀무원, 지금 이제 올라가로 바뀌었는데 내추럴 다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그때 내추럴을 했는데 사실 전라도 때문에 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면은 제가 캠벨을 키로당에 8,000원 들어갔어요. 1kg에. 내추럴 들어갈 때 전라도에서는 3,000원에 들어옵니다. 3,000원에 들어와요. 유기농 포도가 3,000원, 4,000원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당 좀 오래됐어요. 전라도에 그런 사람 없는데. 들어왔어요. 전라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먹어봅니다. 직접 먹어보면은 못 먹어요. 솔직한 말로. 우리 포도는 캠벨이 18도, 20도입니다. 그런데 당도 재면 13, 14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마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안 되겠다. 내가 끊었지. 생협연대 같은 데도 다 지금 소가입니다.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 제가 이제 그 출하할 때 91년도부터 출하했습니다. 롯데백화점에. 그 유연백 이를 소개해가 있어가 그쪽으로 출하했는데, 그때 캠벨이 당도 18도에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그때 키로에 3,000원 들어갔어요. 91년도에. 3,000원에 들어가 판매하다가 백화점도 장사 소가이 되다 보이기에 마진율이 적다고 안 팔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을 돌렸는 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최고의 당도로 가는 포도를 만들까 싶어가지고 수차례 노력했는데 다 우리는 18도, 20도 다 넘었어요. 그런데 씨 없는 포도, 경조정이. 근데 이런 포도가 재배하기 재배가 돼야 말이지. 삽이 끼지에. 참 뭐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유기농이기 때문에 팔았는데 지금은 깨끗합니다. 삽이 하나 없고요. 유기농 포도라도 일반 포도보다 더 좋아야 됩니다. 좀. 그러면 제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조정도 처음에는 15,000원, 2만원, 25,000원. 작년부터 이 품종은 재배하기 어렵다. 3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3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3만 원 받는데 자기네들이 상자 다 대줍니다. 폐액으로 해가지고 마켓컬리에 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한 80% 들어가고, 다른 데는 이제 뭐 현대백화점하고 이제 그 우리 그 유기농 전문 유통 이제 매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이제 소비를 하는데, 작년에 그래 올해부터는 또 갑질이 하도 또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 것 때문에 돈 벌었다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또 하는 게라. 그래가 이제 당신들하고 거래 못 해가고 다 끊어붙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또 롯데 쪽으로 바꿀 겁니다. 반대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켓컬리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품종이 이제 경조정보다는 딱 찼습니다. 전부 이제 오고 전화 오는데 아이스크림 줘도 안 벌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가 이제 양이 많이 안 나오다 보이기에 한 달 출하해서 한 달 출하하면은 김치냉장고 열으면 3개월 갑니다. 꼭지는 말로 아른 것들을 씁니다. 경조정은. 아른.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나면 이렇게 나오면은 사과 모으는 이게 그겁니다. 애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품종이 매력 있는 품종이니까 이제 우리 유기재 파시한 분들도 그거 하면서 같이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그지 그거 들어가도 학교 급식 들어가도 이런 제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3만 원 내려가면 한번 맛을 딱 보입니다. 보이면은 애들이 그 보도만 내려가 하거든요. 그럽니다. 애들이 만 사로잡으면은 되게 우리 멋진 우리 경제장 그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하우스가 돼야 되고 시설이 좀 현대화해야 된다 하는 거. 예, 시설이 이제 그
순환 장치도 다 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는 2대, 1대. 그래 이제 그것도 이것도 그지 순환 장치도 지역에 가시면은 예, 유기농 한다 하면서 시험 사업을 받았어요. 시범 사업. 이제 그 사이치 하다 보니까 2대는 공짜로 받았어요. 아무것도 돈 안 들고. 그런 길이 있었는 거지. 될 수 있으면은 지역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십시오. 그럼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문자고, 예. 지금 이제 요 수형도에 한번 보시면은 그지? 석줄이 쳐져 있습니다. 석줄. 3줄이. 한 줄, 세 줄 쳐져 있습니다. 왜 이래 하면 이제 경조정이 포도가 잘 안 묵고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요 가지가 잘 물끝해가지고 유의를 딱 했는데 한 개도 없어요. 이 가지는. 그래서 또 이쪽 가지는 이건 좀 갔네 싶어가지고 하면 잘 물고 나와요. 그래서 가지수를 많이 두기 위해서 가지수를 그래 이제 가지수를 많이 둬가지고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복판에 한 줄, 2줄 더 쳐가지고 요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유인을 제가 이제 시험하는 거는 거지 내내는 거지 과감하게 거지 이거를 날라볼 생각입니다. 재배되나 안 되나. 그리고 요거 2개 요까지 옵니다. 기둥했잖아 그지. 요거 우리가 3m 요 거리가 7m입니다. 7m 조금 안 되는데 요거 1.7 요쪽 거 복판이면 1.7입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오면 2가지 오고 이쪽 2가지 오고 혹시라도 세닥 하면은 굵은 놈을 선택해 가지고 역으로 한번 보내십니다. 역으로 역순으로. 그러면 여기서 꺾어져 가지고 오면은 물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큰아가 재입하기 위해서 이제 요거 2개 쓰면은 요쪽에 2개만 쓰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2줄 쳐놨습니다. 그래 해보고 그래도 세면은 여기서 뻗어갑니다. 저쪽에 가면 해놨어요. 여기를 하나 뻗어가지고 이거는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일로 하나 뻗고 나중에 또 일로 하나 뻗을 겁니다. 이걸 복판에 지어진 두고 저쪽에 지금 한 가지 뻗었는데 잘 딸린 거 있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또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초 전정으로 하는 거예요? 장초로 완전 장초로 해요. 쉽게 경조정이 지금 여기 3줄이 가는데 왜 일반 포도를 3줄 했다면 잎이 꽉 차버리거든요. 근데 이 경조정 잎이 이파리가 작습니다.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 포도를 3줄 했다면 이거 망치는 거예요. 막 세주해도 이파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이제 햇빛이 이제 적게 들어온다 싶으면 이제 성숙돼 가지고 갈 때는요 햇빛 들어오라고 요 잎을 한 딸 수 있습니다. 요 잎도 따고 같이 또 이제 연체해줍니다. 송이도 나중에서 2송이는 경조정은 2송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2송이를 달아보려고 수차례 해도 2송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송이는 나중에 신 놈 2송이는 나중에 버립니다. 아까워도. 집사람이 한번 달아놔보자 하면 근데 그냥 그지 당도 14, 5도 이하에 팔락하면 2송이 가능합니다. 20도 이상 높이려고 하면은요 2송이 절대로 안 됩니다. 2송이를 달면은 열매 이 알이 작아져요. 보통 그래서 이제 경조정이 13, 14도에서는 재배가 아무나 합니다. 누구나 재배를 씁니다. 16도 이상 올라가는 데서 16도에서 20도로 올라가는 데가 다 실패합니다. 삽이 끼고. 송이 하나에 몇 그램 정도 나오나요? 큰 거는 2kg짜리 나옵니다. 요걸로 기준으로 요 정도 되면은 한 500g 정도. 500g. 경조정이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 부분에 좀 예. 무게가 안 나기 때문에 경조정은 송이가 엄청 커요. 지금 큽니다. 여기는 다 작은 건데 아 이것도 알 참여는 커. 경조정이 좀 보면 크면 커요. 그래서 요 밭은들이지 보면은 내가 해보니까 경조정이 알도 작고 간데 저쪽 밭은 송이 2kg나 수두룩합니다. 2kg만 집사람이 이래 찍으면은 집사람 머리보다 더 큽니다. 그런 송이가 저쪽 밭에 질병이 달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송이가 커지면 속에 안쪽에가 이게 그 속에 박히는 알들이 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라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같이 해야만 이게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알맹이가 집사람이 열과 안 되고. 예. 집사람이 신 거는 이제 알속히 하는 게 아닙니다. 꼬투리째 날라옵니다. 집사람이 쭉 돌다가 저는 그거는 나는 이제 잎 관리 그 관리하고 집사람은 송이 관리합니다. 나무 보면 이거는 이 나무 많다 하면 잘라버리고 송이도 복도 심으면 알속기 그냥 잘라내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데려서 쓰면 다 그리도록 안 됩니다. 직영을 섞어버려야 돼. 지경을 섞어야 돼요. 안석기가 아니고 직영을 예, 가지를 그냥 세 개 꽂고 남겨놓고 자르고. 하나 자르고 세 개 남겨놓고 하나 369 369. 최대한 헐렁헐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너스리로. 저쪽 밭에 가면은요. 요즘 봤으니까 저쪽 밭에 가면 그게 수영을 뻗어 한 개 더 뻗쳐가지고 경조정 바람이 솔솔 들어와야 돼. 해놨는 게 있습니다. 저쪽 밭에 가면은 5년생까지 한번 보다 갑시다. 나무가 그 수영이 커가지고 몇 년 돼가지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간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벌해까지 해야지. 간벌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데릴 수 있으면 간벌 안 하고 해보고 안 될 경우에 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게. 25년 되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 회장님 때 25년 됐어요? 요 작은 밭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거 완전히 너무 요 밭에. 고급화되니까 이게 뭐야 덩치가 크더라고요. 요쪽 밭으로 한번 와보세요. 오래 하셨으니까요. 여기는 확실히 이제 연륜이 보이네요. 나무가. 이, 나, 5년 된 거예요? 이 나무가 한 17, 8년 됐을 거예요. 그죠? 됐는데 이제 잘 달리는데도 쉽게 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큰 나무들은. 자, 요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의 선별되는 겁니다, 이거는. 쩔어가지고. 예. 그런데 이거는 이 나무 한번 와보세요. 여기 5년생입니다, 5년생. 야,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 전정할 때 가을에 전정할 때 우리는 여기 이렇게 전정하는데 요놈 위를 단초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잘라버리고 이 나무가 5년생입니다, 5년생. 5년생인데, 이 전목 전목입니다, 전목. 요 밑에서 네, 전목. 전목인데, 지금 아직까지 내가 1차 유인만 해놓고 손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농구선 부초 작업 안 돼가 이래 해야만이 이 자동적으로 어려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농구선 그냥 있잖아요. 다 손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요 나무가 여기서 한 개 더 뻗어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뻗어가지고 해보자. 해봤는데 잘 달리지 지금 이게. 예, 괜찮네요. 이래 되기만 되면은요. 얼마 땄습니까? 반당 2톤도 땁니다. 2톤. 경조정이. 그러니까 수량이 이게 엄청 풍산성이잖아요. 분산성인데 이제 이제 열매가 안 묻어 나오고 잘 재배되는 했는데 이래만 달리면은 여기 이제 또 쉬면은요. 여기서 한 개 더 뻗어나가. 이것도 한 더 뻗어나갈 겁니다. 원래 또. 요거 한 개 여기서 뻗어갔잖아요. 예. 뻗어가 이제 주주 형성했지. 그럼 요거 이제 없어지면은요. 원래 들어오면은 요쪽으로 한 개 더 뻗어 놓을 겁니다. 이게 또 더 하나 더 장치할 겁니다. 근데 경주정이 세력이 엄청 세잖아요. 세지. 그런데 이게 간격을 줄을 2m 폭을 해. 요거는 235입니다. 아, 235. 저거보다 좀 더 켜. 230. 저거는 2m, 요거는 235입니다.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2m 35. 잎이 적어가지고요. 잎이 적어가지고 펴게 져도 그늘이 많이 안 집니다. 안 지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하나 빼가지고 달았는데 원래 참 잘 달렸어요. 이 정도만 달리면은요. 반당 2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당 2톤에 우리가 이제 그 2,700평 하면은요. 2톤 딴다고 계산했을 때 3만 원 받으면 6억입니다. 6억까지 5억 넘습니다. 그 꿈을 안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 이제 꿈이
현실은 한 번도 못 먹는 오늘 모였지. 한 20년 넘어도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그건 그냥 꿈이에요. 결과를 안 만든 예, 예. 다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만 달리면은 성공한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꾸 손을 대가지고 이번에 코로나가 걸리니까 일주일 못 나와. 당신 나오지 마라. 일주일 꼼짝하고 나오지 마라. 해가지고 집사람이 일주일 못 나와도 되거든요. 회장님이 다 하셨어요? 아니, 아니야, 손안 봐. 아예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예. 자꾸 손을 대버리니까 나는 대지 마라 하는데 손을 자꾸 대버리 안 되는 기라. 예. 부초도 뛰지 마라. 꼽힐 때까지는 적심도 하지 마라. 적심 안 하잖아요. 이게. 예. 적심 안 하고 놔둬야 송이가 늘어납니다. 송이가. 그러죠. 쭉 송이가 커지고 늘어나니 잘라버리면은 이제 송이는 안 늘어납니다. 빨리 숙기면 빨라지지 보이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있어야 지가 알아서 한다 하긴 해요. 근데 한 개를 없애버리면 지가 알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 이제 경조정이 일이 잘 속게 할 거 없지. 그냥 봉지도 안 쓰시니까. 봉지 안 삽니다. 이게 꽃피기 전에 이거 유인도 다 해놓고 꽃필 때는 흔들지를 말아야 되겠더라고 경조정은. 예, 그 꽃필 때 그지. 그래가지고 이거 터는 것도 알이 어느 정도 네. 됐을 때 이제 아까 저 정도 되면 이제 꼭 가서 청소합니다. 이제 둘둘. 그러니까 꽃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절대 건들면 안 돼. 겨순 따줘도 안 되고 아예 그냥 이 처녀 유방 만지듯이 절대 건들면 안 돼. 이게 좀 까다로운 식물인데. 그래서 이제 장추하면서 여기 이제 수영을 요리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만든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일자 수영이 아니고 이렇게 덕식 저 있잖아요. 큰 나무 겉집으로 있잖아요. 넓게 그냥 펼쳤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다 이제 이렇게 바꿔 가시는 예. 중이네요. 저쪽 밭에도 경조정 한 나무에 밑백성 깎는 나무도 있었어요. 해가지고서 좀 충분히 다르면. 여기 그지 좀 수영이 좀 높습니다. 나무가- 웨커먼씨가 틀립니다. 평덕형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약간만 이렇게. 야, 이거를 약간만 이렇게 각도를 주신 이유가 약간만- 뭐예요? 그냥 평덕을 안 하고 약간 각도를 주신 이유가 세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품종이. 아, 세력 좀 잡으려고. 예, 그러고 또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그지 여기 내려오잖아요. 예. 내려오면 또 죽어집니다. 그렇죠. 살짝 춥죠. 쭉. 이게 꽃피기 전에 예. 딱 유인을 해놓으면은 세력이 확 죽어. 아, 그러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테프를 코트리 딱 잡아보죠 이거. 광테프를 쓰시라고. 이게 광테프요? 예, 뭐죠? 광테프. 광분해 테이프. 아, 광분해. 그래서 이제 되게 약한 거 아니면 두 송이 더 이거는 경조정은 거의 두 송이를 잘 안 물고 나옵니다. 거의 한 송입니다. 한 송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네요. 예, 두 개. 작은 거 두 개. 아직까지 이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나오기 때문에 두 개 나눠놓습니다. 경조정은 처음에는 약한 것들도 나중 되면 색이 자꾸 나갑니다. 막 이렇게 굵더라고. 예, 경조는 처음에 약할 것에도 포도는 작게는 많게나 무조건 다 달아놓습니다. 근데 이게 예. 단점이 뭐냐 시장 출하는 금물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포도는 상중하 없습니다. 얘는 모양이 아주 부정형이니까. 부정에게 막 예. 400g 팩, 400g 팩에 이제 팩에 400g 담습니다. 몇 그램 딱 맞추라. 예. 이거 없으니까 편하시겠네요. 세 송이 이하, 예. 세 송이 이하만 넣으면 전부 다 상품입니다. 시장 출하는 왜 안 된다? 시장에서는 이거 이 출하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이게 출하가 안 돼. 가격대도 안 맞아. 예, 가격대도 안 맞고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장사꾼들이 요 품종 요거는 대목이 41B입니다. 아, 이거 오비비고요. 오비고 41B인데 41B는 토양에 따라서 달리는 게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졌어요. 저거 여기 이제 크게 뻗었던 나무들이 이게 41B. 근데 품질이 조금 보면은 알은 좀 더 크고 인분은 더 좋아요. 부허이 그런데 오래 안수가 안 쓰면 떨로 맛이 조금 납니다. 나고 숙기가 보름 넣습니다. 오비보다가. 요거는 잘못 드시기면 다 없앱니다. 없애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서 나무에 잘 딸리고 알 큰 거를 선발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또 계속 이제 선발을 합니다. 또 옆에 심어가지고 안 되면 버리고
그러면 이런 나무들은 지금 잘 달린 나무들은 전지해가지고 가면은 선발이 완전 되는 겁니다. 이게 5년생이기 때문에. 그럼 수확 완료가 어때요? 수확은 저희들이 5월 말부터 시작 원래는 한 7월 중순까지 수확 다 합니다. 고래 맞춰놨습니다. 우리는 가온을 안 하니까 장마철에 이게 그리고 이제 경주전 같은 경우에는요. 쳐버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품질을 내려하면은 장마철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출하기 맞습니다. 일반 거봉이나 이런 것보다 한 달 먼저 나오니까 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래 이거예요. 저희가 더 빨리. 가을은 가격은 언제 시작합니까? 가온은 저희들이 원래 이제 우리도 가을 안 무가온으로 문을 닫기는 1월 15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닫아가지고 눈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휴면 타파 일절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제 눈이 터지면은 가온하는데 2월 20일 날 가온 들어갔습니다. 2월 20일 날. 아 여기 이제 그래가지고 내려서 품질 월등히 좋습니다. 고온 요구를 합니다. 고온. 그래서 지금 저쪽 밭에는 밤온도가 지금 보면은 변온 져가지고 이제 22도 주로 22도 이제 21도 최저 기온이 21도입니다. 좀 더 착색이 더 오면은 좀 온도를 더 높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밤 기온이 높아야 산을 뺍니다. 저희들은 당도계가 당도계 필요 없습니다. 입담도입니다. 당도가 15도 돼도 그지 산을 빼면은 느끼는 사람은 20도 이상 느낍니다. 감칠맛 나게 해서 산에 받치면은 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신맛으로 포도되기 때문에 밤온도 좀 높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경전정을 좋은 제품 만들려고 하면은 하우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퇴비나 이 토양 저 퇴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퇴비는 전에 했는데 지금 5년째 아무도 안 했습니다. 초생 재배 풀만. 그러고 이제 기비는 있는 거 없습니다. 없고 이제 추비로는 이제 뭐 유기농 목록것이 아미노산 정도 사용합니다. 사용하고 반드시 그거는 들어갑니다. 설포마그, 황산가리 고토. 그거는 이제 그러시면 예,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건 이제 미국에서 들은 직수입했는 게거든요. 그거는 유기농에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필히 들어갑니다. 설포마그 주고 그러고 토양에 이제 황제품을 씁니다. 황제품. 토양 소독으로. 황제품을 연중 한 5-5차례 좀 들어갑니다. 제가 쓰는 거는 황제품도 여기 이제 그 가성 소다 가지고 그 해안에 있어요. pH 12까지 가면 10에서 12까지. 그거를 씁니다. 그 황을 정제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가성 소다를 하느냐 따라서 산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요 방는 영비수 하는 자재가 참 잘 떴습니다. 영비수라고. 영비수? 영비수가 다 잘 떴습니다. 다 뭐가 잘 들어요. 총체 응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천적은 조금은 그래도 이론 천적은 그래 이제 그것도 이제 초기에 한번 쉬고 중간에 안 쳐줍니다. 그러면 빨리 이번 나무에 보면 빨리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천적이고 느릿하게 가는 거는 해충입니다. 잡아보려고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영비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토체에 좋다고. 영비수가 아주 잘 떴습니다. 제가 잘 써봤는데 지금 이제 그 환생은혜정보세대가 하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라도까지도 갑니다. 전라도까지 제가 취급하는데 그분하고 있는 면이 한 거의 30년 되는데 시험을 다 합니다. 유기재배는 검수도 중요하니까요.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속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하긴.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잔류농약이 나오나 다 검사합니다. 이거 목록것이 돼 있어도. 영비수를 사는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이제 그거 하고 이거 칠 때는 우리가 이제 악재벌레 때문에 하는 건 저는 이제 사계육하면 사계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고 코팅제
파라핀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비수 이어가지고 눈 나올 때 만머리는 뿔뿔 나왔습니다. 그때 한 번 쳤고 한 번 쳤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꽃 피기 전에 단용으로 연비수 한 번 치고 황 한 번 쳤는 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황을 위로 예, 그래요. 토양 예. 쪽이 아니고 아니요, 위에 칩니다. 황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흰가루병인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흰가루병은 황 제품이 최고입니다. 황 제품도 알카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황도 그것도 잘 보고 쳐야 됩니다. 황 제품도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옵니다. 맞아요. 예. pH 4부터 해가 뭐 7 중성도 있고 제품인데 저는 10에서 11을 씁니다. 이건 제품명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서 그렇죠, 만들어서. 그거만요? 예, 예. 아, 만들어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네.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쓰고 이제 뭐 토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물 관리는 좀 그거 하고 멀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영양 반드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영양 주기 1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포도에 그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영양 주기 1호. 포도가 재배부터 성숙될 때까지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언제 어느 시기에 질소가 필요하고 가리가 필요하고 인산이 필요하고 이제 석회가 필요하다 하는 거기 영양 토양에 맞게 그거를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보통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세포 분열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꽃 피고 나면은 세포 분열은 약 한 2주 하잖아요. 2주 정도. 2주 정도 될 때는 질소만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유기 재배에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뭐 질소 재배를 없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질소 성분이 많은 이제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달렸잖아요. 내년에 달려요. 이거. 예. 그러고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해조 추출물 이제 아카디안 주로 사용합니다. 아카디안. 그리고 이제 미생물은 인산분해용이 나옵니다. 오줌 보면은 이제 그거로 우리 지역에는 인산분해용 미생물 지원을 해줍니다. 유기농가에서는 전국 다 그 대급입니다. 유기농가에서는 400만 원까지 3,100당 400만 원까지 해서 그 지원 받아 가지고 그 이제 지금 토양 간주를 합니다. 1년 연중합니다. 연중 계속 미생물은 들어갑니다. 간주할 때에 토양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도 미생물은 인산분해 인산이 우리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전부 불용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가 흡수 못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인산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이제 쓴 제품이 나옵니다. 토양에 있는 걸 꺼내 쓰는 거예요. 꺼내 쓰는 게 처음에는 그지 저게 템비를 많이 한 데는 2,000도 넘었어요. 800 정도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단순히 800 정도 1000에서 800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1000몇백 때렸기 때문에 경조정이 잘 안 달립니다. 그래서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손상윤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잘 써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2010년도에 그 단국대 유기농 전문 과정 마치고 그때부터 더 철저하게 합니다. 요 한 줄 비고 하는 것, 비는 것도 천적 이동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농장에는 전부 잡초 하면 그때부터 이제 잡초 초성 재배입니다. 잡초 초성 재배고 바깥에 주변은 풀을 안 빕니다. 거의 그냥 막 무성하도록 나눠십니다. 하우스 개폐기만 안 걸리면은 그래 나눠서다. 그래도 왜 밭 주변에 천적이 살아가라고 포도 수확 다 끝나면은요 한번 애착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인산이 저쪽에 1000이 넘는다 예. 하셨잖아요. 1,300~400입니다. 왜 많죠 우리가 인산이? 똥을 많이 해야죠. 그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아까 축분비료를 넣으면요 우리 사람은 인산을 분해하잖아요. 그래 인분이 좋았다 하는 이유가 인산이 적습니다. 오븐은 어때요? 오븐도 다 가축은 인산 분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축은 그래서 인산 자꾸 넣으면 인산이 높아져가 염류질적이 됩니다. 소금기도 많고요. 그래서 그 인산을 미생물이 분해하도록 해서 예, 많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인산 분해용 한 7, 8년쯤 됐는데 많이 줄어졌어요. 그전에는 실패를 많이 했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화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못 받아들이기 그렇죠. 예,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져서 이제 분해시키고 흡수하도록. 한다는 거죠. 많이 줄어집니다. 결국은 많아도 인산을 일단 줘야 된다는 거네. 부족하다는 거네요. 아니요. 인산이 일절 안 줍니다.
안 줘요? 안 줍니다. 안전제, 인산 안전제가 예. 문제라니까. 인산 안전, 그래서 받아들이게끔 한다. 예, 이딱 토양에 불용화되는 거를 네. 흡수하도록 이제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지. 유지를 시킨다 그러는데 원래 황을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산도를 낮출 적에 네. 쓰는데 그리고 이제 산도를 낮출 때 이제 황도 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황은 원체는 산성입니다. 예. 산성이거든요. 산성인데 황을 녹으면서 알칼리성하고 놓고 있거든요. 가성소다로 녹이면 가성소다는 완전 강성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놓고 있기 때문에 pH를 맞춘다 하기 회사에서. 그렇게 녹인 황이 뭐 자담 유황도 그런 유황에 속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제품으로 나옵니다. 제품으로? 자꾸 그지 뭐 만들 쓸 필요 없습니다. 약해 없고 예. 비누로 피해도 없습니다. 요즘은 예. 그냥 쳐도 비누로 상관없어요. 저기 포도 이따 제품도 보여드릴게요. 포도잎에는 황이 네. 조금 약해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니야. 듣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나온 제품은 약해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흰가루병이 왔거든요. 흰가루병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보고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잖아요. 오늘 치고 예. 내일 치고 3일 연금부 쳐도 따갑습니다. 왜 그지 예. 그거 유통기한을 지키는데 3일 전 일주일 서락하잖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하니까 어떤 이제 그 농약 회사에 있던 분이 상무로 있다 나가는 분이 장사님 이거 하시면 하더라고요. 우리 그 농약 회사에도 발생팀이 있고 방제팀이 있고 발생팀이 있습니다. 돈 벌으려고 하면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시간 되면은 다시 발생돼야 되는 게라요. 그거를 연구해가 제품을 나오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100% 잡으면 안 되네요. 예. 어차피 이제 황이 와가지고 못을 팔면 이제 내일에 3일 갖다 첩보이긴 해. 말라붙어 괜찮더라고요. 약해 없어요. 경조정은 고 다른 품종 예를 들어서 거봉이랄지 네. 그리고 또 황 이렇게 써도 똑같. 황이 그지. 예. 황도 다 다르다는 다 거죠. 만들어 나와야 다 있긴 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그거- 산성을 쓰면은 해안한데, 그래 이제 중성 이상 좀 알칼리성을 쓰면은 그 해가 없다 하긴 해요. 아, 해가- 법제가 완전히 된 거. 예, 법적 안전대가 나왔지. 황이 pH가 중성 이상 거를 그렇지. 중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내가 요거 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pH 너무 높다. 8을 줘야 되는데 8.5 갖다 하면은 4짜리 넣으면 됩니다. 4짜리 사용하면 줄여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토양이나 저기 그 총체벌레에 대해서는 그럼 크게 이제 완전히 어떤 그 개체 수라 그럴까?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이 통제가 되시는가 보네요. 총체응애 예. 걱정은 10년 됐습니다. 오. 총체응애 깍지벌레 때문에 했는데 원래는 깍지벌레가 거의 없어요. 이따가 제품 한번 보여줘. 제품 예. 그다음에 풀을 이렇게 놔준 게 지금 그 해충 천적사라라고. 천적 살아갖고. 한 번에 다 제초를 한 번에 다 하는 거죠. 하다 보면 예예. 끝내고 예. 여기 예. 위치 이동을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예, 여기서 다 하는 게 황을 간주도 건조합니다. 1년에 5차례 이상 건조합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요즘 그지 예. 저그 화면에 예. 토양 소독제라고 나옵니다. 토양 소독제 정부 보조 신청하면 안 됩니다. 토양 소독제 하면 제가 신청하거든요. 신청하면은 토양 소독제가 이제 황은 토양 소독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청하면은 50% 보조 주잖아요. 맞춤 해가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지요. 일산비료 지원 다 해줍니다. 우리 군에는 비료 해줍니다. 지원해 주고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약제값하고는 또 이래 지원 받으면은 다 못 쓰잖아요. 못 쓰면은 좀 이래 또 가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양 반드시 꼭 이제 토양 소독은 필히 들어갑니다. 이런 농구선은 언제 일제히 제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저 밭에 이제 다 돼 가거든요. 빵꾸져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이제 알이 조금 더 이거 거의 다 피해야 됩니다. 다 피는 거 보고 들어갑니다. 아니 우린 보면은 이 경제정은 이게 덩쿨선이 열매가 이렇게 커지면은 지가 자동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거는 수색이 약해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약하면은 지가 다 떠뜨립니다. 떠뜨리는데 포도는 떨어뜨리다 자기가 스스로 버틸 때는 수색이 약하게 그렇습니다. 지가 자동으로 그러면은 떨어지니까 뭐 나중에 좋다고. 포도가 달렸을 때 그지야. 포도가 달렸을 때 다 옳게 다 모이카냅니다. 좀 약간 강하게 가야 됩니다. 경제정은.
그런데 원래 수세가 센데 네. 이제 아까 백인남 회장님은 이제 그 두가 작물을 여기 그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5년 동안 지금 퇴비를 안 했을 때 네. 질소나 이런 게 이제 초생 재배를 가지고 물론 저희도 지금 퇴비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네. 이제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수세를 좀 세게 잡아서 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방금. 예. 이제 그 수세 관리가 이제 수세 관리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을 하고. 추비로요. 예, 추비로. 기비는 일절 이제 포도 농사는 하잖아요. 포도 농사는 절대로 기비 농사하면 망친다. 추비로 지어야 됩니다. 반짝 쓰시는 거네요. 기비 농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추비로 지어야 됩니다. 추비로. 품종에 필요할 때. 예, 따라서 좀 다르. 다 아닙니다. 뭐 포도 가는 거는 질소질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포도는 그지. 질소를 좀 거리를 멀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포도는 추비로 해라 합니다. 추비. 농사는 추비로. 추비는 이제 착과가 되고 열매가 생긴 다음에 그때. 네. 반드시 구분해야라. 질소 인상 가리를. 이제 그 아까 내가 했잖아요. 셰프 분열기 지금 셰프 분열기다. 요때는 질소만 필요합니다. 질소. 이때만. 질소만 필요하고 가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기비로 황산가리 고토만 넣어 놓으면은 지대로 서서히 빨아먹고 그래서 나도 이제 작년에는 계속 넣어다가 원래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요 밭은 괜찮은데 저산이 많은 데는 무슨 겹집이 안 된 거예요. 기량작용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지. 오. 그래서 급하게 그거를 넣었지. 넣어가지고 조금 회복됐는데 좀 못하더라고요. 밭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그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씨가 있잖아요. 그 경액기 하잖아요. 경액기. 네. 이게 영양 주기 이런 나옵니다. 경액기는 우리가 거봉 같은 경우에 포도를 가위로 탁 자르면은요 약간 넘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약간 그때가 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거의 노지 같은 경우에는 7월 내가 선별을 할 때는 7월 한 20일 정도. 그때 너무 일찍 져도 이제 그거 비대에 좀 문제가 있고 너무 늦게 주면은 열과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경액기 넣으러 합니다. 그럴 때는 가리 질소는 무조건 분리해 넣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 맞아. 그 말씀이 애매한 거. 아니야 가위를 자르면은요 네. 씨가 잘리는 씨가 식감이 든다 하길래 그때가 경액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쑥쑥 잘리다가 약간 이제 딱딱하게 밀리는 그 느낌이 나는 네. 이제 그 시기요. 씨가 야무로 씨가 그거 돼야 단단해지는. 커지거든요. 네, 네. 잘리기는 잘리는데 예. 약간 이제 단단해지는. 질소를 주면은 이제 세포분적 질소를 주면은요 안에 씨방을 크게 짓습니다. 저기 말하자면 양파 처음에는 길쭉하지. 양파가 길쭉한데 그때 질소만 주고 늦게 가리를 섞어 주면은 가리가 줌으로써 씨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씨가 여물더라고.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아, 염으로요? 흔적을 이게 이제 우리가 씹을 때도 느낌이 나. 안 씹힌다 좀 그하게 보이지. 느낌은 없는데 네, 씨가 있어요. 생기긴 그, 한다 씨, 이거죠. 그 씨에서도 싹이 터. 오, 쪽딱한 게 있어요. 그래요. 예. 오, 원래 씨는 부드러워서 이거. 모르는 것뿐이네요. 나 그 경료정 씨 받아서 파종해놨어. 와, 그래서 씨가 지금 있어. 살려놓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요 안 보이네. 경제정 스트레스가 아니네요. 말하자면. 씨가 있는 거예요 다. 네. 오, 못 느낀다는 걸. 있습니다. 부드러우니까 못 유기자재로 되는 거는 이제 설파모그, 설파마그. 마그네슘, 마그. 예, 설파마그가 남해화학에서 나옵니다. 남해화학. 남해화학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이제 목록꽃이 돼 있는 거예요? 되지요. 그건 안돼 그도 유기앱에 설수돼 있습니다. 그 설포마그가 미국에서 광물을 직수입했는 겁니다. 광물이라서 개는구나. 광물이라 직수입해가지고 그냥 부숴가지고 포대기만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화학적인 정제 뭐 이런 게 전혀 전혀 없지.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유기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넣어도 예. 고토 쓸 필요 없고 가리 쓸 필요 없고 관계없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칼륨 같이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죠. 예. 그래 작년에는 한 해 안 넣어버리니까 아 이것도 자꾸 많이 줘가 뭐 좋을 거 뭐 있노 유기재배에 그래서 안 넣어버리니까 이쪽 밭은 괜찮은데 저 밭은 기량장애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이 오더라고요. 고토결핍이었어요. 고토 결핍.